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어서 경기도만의 특성이죠. 집단 토의가 있어요, 선생님. 저 집단 토의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경기도만의 특성이라서 집단 토의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짧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집단 토의 때 고득점을 받으려면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제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제 생각이랑 의견이 달라도 맞아요 막 이렇게 무조건 수긍해야 수긍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집단 토의의 그런 목적이요. 사실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평가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물론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을 하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 중에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심을 잃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를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방식, 부드러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제가 집단 토의를 했을 때 그 시험을 봤을 때요. 막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나봐요. 갑자기 시책을 막 언급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전혀 다른데. 저 그분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저희 팀이 한 5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갑분싸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와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문제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맞지 않는 게 나오면 지혜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감은 하되 그분의 의견에 존중은 하고 이제 공감은 하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군요 라고 이제 공감은 하되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국면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선생님 말에 공감하고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면서 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토의의 중심축을 잃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를 하지만 중심축을 잃지 않고 핵심을 짚어가면서 토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단 토의 때 사회자 역할을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회자를 해야 될까요? 소심하면 어떡하죠? 그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사회자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토의의 중심을 잡고 또 전체 흐름을 잡는 그런 역할이고요. 한마디로 저는 뱃사공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주제가 또 여러 개일 경우에는 적절히 시간을 분배해서 이 주제에 너무 몰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사회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주도적으로 사회자를 하려고 하면 정말 고도로 잘 하셔야 돼요. 노련해야 돼요. 연습할 때 훈련도 잘 돼 있고 이런 고도로 노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관리를 하고 또 토론의 중심을 잡는 게 당연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그게 좋지만 사실 또 아닌 경우가 있죠. 오히려 욕심을 내는 과정에서 감점의 요소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노련하다 이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런 거에 자신이 없는데
고득점을 받고 싶어서 막 이거를 시도하다 네. 보면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쵸. 진짜 생각을 해요. 그냥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에 잘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잘 피력해서 말씀해주신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감점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점 요소가 만들지 않도록 이거에 더 집중하고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게 사회자가 사실 한 명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와, 맞아요. 다른 발상이 전환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너무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얘기는 사실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명이 적절하게 토의의 방향을 이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강박증을 가지고 사회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쌤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집단 토의 때 말할 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막 다 말해버리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긴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제가 시험 쳤을 때, 맨 앞에 이제 한 사람, 처음 발언을 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시책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쫙 퍼레이드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뻥지는 이런 상황이.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이 시책을 앞에 내가 말할 거를 앞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고 확장하는 것도 충분히 의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라고 해서 중요하죠. 지금 요즘 학교에서 되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이 3주체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토의를 하고 해결을 해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앞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말하려 했던 이 대토론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에 대해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교육 공동체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교사방, 학생방, 학부모 방으로 나눠서 개설을 해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이라든지 충분히 보충해서 말하고 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교과와 연계해서 본인의 교과와 연계를 하고 아니면 이제 학급 운영을 할 때 교실에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 등등해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앞사람이 말했다고 기죽지 말고 또 본인의 의견을 보충하고 확장하고 심화하는 방식을 충분히 구사를 하며 또 이러한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냥 경기도 시책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나만의 것을 딱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라고 약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요 선생님 집단 토의를 할 때 만능 틀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만능 틀 이런 거 꼭 만들어야 할까요? 이 만능 틀이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조 발언 그다음에 자율토의, 정리발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만드는 거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토의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조발언과 정리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또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경기 정책 방향과 맞기만 하면은 미리 만들 수 있거든요. 문제를 보기 전에 미리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긴장되잖아요. 머릿속이 하얗고 어렵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자율토의 준비하기도 바빠요. 너무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기조 발언 마무리 정리 발언까지 짜려면 뇌 부하가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조 발언, 정리 발언 정도는 일정한 주제만 넣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더 이렇게 뇌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 토의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 기조 발언이랑 정리 발언에 맞는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면서 선생님 느낀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만 하다 보니까 뭔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은 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나중에 한번 그냥 집단 토의 자체를 한번 찍어서 팁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 때 진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쵸. 시험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저희가 한번 모여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간단한 물음인데요. 네네. 자율 토의 할 때 저는 관리 번호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거를 계속 언급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저도 할 때 고민이었어요. 고민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게요. 1차 합격자 공고를 보면은 명확히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제 기조 발언, 정리 발언에 대해서는 관리 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마무리에서 이제 이상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 토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율 토의 발언 시 손을 들거나 관리 번호를 말하는 등의 절차 없이 서로 자연스럽게 발언하고 발언권의 경합이 일어날 때도 토의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토의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이제 관리 번호 몇 번입니다 발언마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진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자리 앞에 이렇게 편날로 몇 번인지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나를 몰라보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토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평소에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율 토의에 몇 번 정도 발언해야 뭐 만점이고 막 이런 게 있을까요? 자율 토의에는 한 몇 번 정도 발언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자율 토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시간이 2분이라서 한 번 말할 때 그러니까 2분 내에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속 발언을 말을 했는데 또 바로 말을 한다거나 연속 발언은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발언 횟수라든지 이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혼자 너무 막 계속해서 막 한 번 했는데 또 손들어서 사람이 6명이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실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적어도 2회 정도는 2회 정도는 맞아요.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발언 길이가 만약에 서로 짧게 티키타카가 된다라고 하면은 3회, 4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보시고 적절히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은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히 막 몇 번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때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경기도 집단 토의에 관해서 이제 Q&A 궁금한 걸 나눠봤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까 말을 나눴던 것처럼 한번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집단 토의를 한번 찍어보면서 생생하게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어서 다음 편에는 수업 실험, 나눔, 면접에 관한 작은 Q&A를 들고 오겠습니다.